대학교 4학년 건축학도 자뢰누 씨.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한창입니다. 마감 공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자취방이나 일반 거실이나 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이벽지 마감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 대답을 하신 거고, 학교 안 가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수업 받는 거 그런 느낌이 안 와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그 수업이 듣기에는 외국인이라서 이런 동영상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잠깐 멈추고 어학사전든지 지식학과인지 거기에서 찾아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드리고 저한테는 좀 괜찮아요. 미얀마에서 간호대를 졸업한 자뢰누 씨.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꿈을 찾아 한국에 온 지도 벌써 4년째.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건축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유학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엄마가 선택해주는 간호대학교 먼저 다녔어요. 근데 저랑 성적 적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리고 한국도 저희 미얀마보다는 선진국 앞에 가고 있는 나라이라서 꼭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학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문화센터를 설계하고 싶다는 자뢰누 씨. 최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건축기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는 세대 막 높은 건물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기술 좋은데 미얀마에는 아직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배우고 가면 바로 그렇게 많이 못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기회 있으면은 취직하고 많은 것 배우고 미얀마 가고 싶어요. 외로운 타지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친구들인데요.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생노모 씨와는 요즘 졸업작품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려운 건축 용어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죠. 도서관 그 주말에다가 가족들도 놀러 올 수 있게끔 애기들도 여기에 뛰어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은 그런 거 없으니까. 네. 막 책만 읽는 거 도서관 말고 그냥 책도 읽고, 그리고 좀 심심하면 산책도 하고 그렇게. 저희 엄마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 기대할 수 있고 그 불편한 점들도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든든한 친구 언니예요. 타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그려나가던 그에게 지난 2월 1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문민 정부가 승리를 거두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루하루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제도 그 만델레이라는 미얀마의 두 번째 도시, 거기도 엄청 심각했고 사람들이 여러 명 넘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다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진짜 그 전쟁 장면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군부. 이런 군부의 통제 하에 인터넷이 차단되기 일쑤인데요. 멀리 떨어져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는 자르누 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아와니야 그래 아심비 대고 신나아양. 아 감자람 강어래요. 아이 뭐냐 뭐 아빠니 아와니 그라데 곰스노 그라데 곰고 션티니 야보이야 대람 칸이야 야 모토래 대고 뜸야 아니야 대고 보러 야 내가 이 아심 좀 신경 와서 이때와 방 와이파이 그 자를 클랑다 베스 어요 근데 menang이나 퐁어래 먼저
cùng program Wang Phai nó Wang Phai lùi theo bé sợ vào video à cái chị nó luôn ta tiếng 목숨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총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도 부모님들한테 엄마 나 오늘 밤에는 못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목숨 걸고 길에 나왔어요. 대단하시는 분들이에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다. 그렇게 느껴서 좀 더 아파요. 국제사회에 미얀마 상황을 알리기 위해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활동을 시작한 자뢰누 씨.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든 1인 시위와 SNS 활동은 물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며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올라오는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 인터넷 조금이라도 되면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했던 이 활동 때문에 좀 미얀마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이라는 바람으로 했고요. 이제 그래도 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타국에 나와 있지만 고향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같은데요. 작은 마음들이 모여 결실을 맺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이에요. 지금 한국도 1980년에다가 광주에다가 이런 5.18 그런 거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민주주의는 어떻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develop country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Spring Revolution라고 불러요. 이거 이기면 저희도 앞으로 한국처럼 어른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앞에 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은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행진하는 미얀마 민주 세력에게 지지를 표해 주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듯 부슬비가 내리던 지난 19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항쟁 지지 성명 발표회가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80여 명의 미얀마 유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도민의 지지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 힘냅시다. 밝은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거리로 나선 학생들까지 군부의 총탄에 힘없이 쓰러져가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40년 전 광주에서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합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더욱더 도와줘야 되고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당장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그거를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또 국제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도움의 손길을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88 항쟁이나 샤프란 혁명 때는 외부와의 소통이 전혀 없어서 미얀마 민주화가 정체가 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계속해서 힘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쿠데타에 맞서는 그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 큰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온 나라가.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까치 민족들을 알아봐주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얀마에서 내전이 너무 심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학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 도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싸움을 이길 때까지 저희 편에 같이 들어주시고 저희와 같이 이 싸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독재 정부를 이길 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주 한라산 자락의 자리에 고즈넉한 멋스러움을 간직한 관음사. 이 제주 4.3과도 아픈 역사를 함께 나눈 사찰이기도 한데요. 올해 73주기를 맞은 제주 4.3.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 지금부터 관음사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주 근대불교의 모태이자 중심 사찰인 관음사. 이곳에는 제주 4.3의 한복판에서 민중들과 함께한 섬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4.3 당시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14,000여 명. 불교계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곳 관음사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불교 개혁을 위한 핵심 세력이었던 스님들이 4.3 당시 이세진 스님 등을 비롯해 16분의 스님들이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희생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70여 년) 전 관음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조 억불 정책으로 제주에는 200여 년 동안 불교와 사찰이 없었습니다. 1909년 비구니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인 복려관 스님이 한라산 기슬괴 관음사를 창건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관음사에는 복려관 스님이 기도에 정진했다는 토굴이 남아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명맥만 이어오던 제주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뒤편에 계신 복려관 스님 맞습니까? 복려관 스님입니다. 이 관음사의 창건주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스님이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려관 스님은 1865년 제주에서 출생하셨고 1899년 우연히 간센보살상을 받은 인연을 계기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6년간 이곳 관음굴에서 제주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용맹정진하시고 1908년 다시 제주도로 넘어와서 이곳 해월굴에서 100일간 관음기도를 하신 후에 이 관음사를 재창건하시게 됩니다. 이 복려관 스님께서 이 최초의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도 맞습니다. 창건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법정사뿐만 아니라 법화사, 불탑사, 그리고 월성사, 백령사 등도 당신이 창건을 하셨고, 그리고 법정사 무항일 항쟁에 앞장서서 모금 활동도 하시고 이 옥바라지도 하시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복려관 스님은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한 항일 의병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해방이 되고 혼란한 전국 속에 제주 4.3이 발발했습니다. 관음사도 4.3의 광풍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관음사 일대에서 토벌대와 무장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요. 그 당시 어떤 전투가 좀 일어났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 여기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장 그 격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치열했던 그 격전 그 전투 과정을 두고 지금에 이르러 관음사 전투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정각이 다 불에 탔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념과 갈등을 떠나서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에 진실된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종교계 중에서 불교가 가장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관음사 주변에 산재에 있는 4.3 유적지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를 활용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음사에서는 매년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관음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목숨을 잃은 16분의 스님들을 위한 천도제와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제주 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제주 4.3을 알리는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4.3이 일어날 당시 스님들은 해방 후 제주 불교 개혁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4.3으로 많은 스님들이 폭도로 몰려 목숨을 잃었고 37개의 사찰이 초토화됐습니다. 해안선 5km 이상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산간 지역의 사찰들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불태워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위령제가 어떤 취지로 어떤 의미로 그리고 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음사는 지리적 여건상으로 해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1970여 년부터 이곳에서 사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모 법회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규모와 형식을 갖춘 위령제는 4년여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꼭 4번째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수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로 감사패 수여를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정말 경제적이나 또 이제 역사적인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조금 거들어 드린 것이 그게 아마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냥 또 도민이고 또 4.3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 스님들의 희생을 밖으로 내놔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서 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념의 대립으로 무고한 목숨들이 죽어가고 동족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관음사. 이제는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평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73년 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빌어봅니다. 산 그림자 짙은 버럭. 할아버지가 성질 부려도 할머니는 꼭 참았어. 누군 성질 없는지 아오? 나도 한 성질 한다고요. 누가 먼저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했을까?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요거요? 그거 우리 할머니 얘기요. 우리 할머니. 마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엄마들이 동화로 짓고 손자 손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3대가 함께 만든 동화책 꼬부랑 책방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흥 두원면에 자리한 한 마을. 이곳은 정혼의 가족과 할머니, 할아버지 6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직장 생활로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내가 집에서 다
헐떡거리 해줘야지. 뒷바라지 해줘야지. 학교 학부모회에도 참여하신다는 열혈 할머니. 그 고생 덕분에 얼마 전엔 좋은 일이 생겼다는데요. 이번에 애들하고 책을 내셨다면서요? 꼬부랑 할머니지. 또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색다른 일을 좀 해보자. 이제 아무리 우리 돈 초등학교가 학생 수는 적지만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또 모범적인 일을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손자 손녀가 고흥 두원초등학교에 다니는 할머니 6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꼬부랑 책방. 기획을 맡은 두원초 학부모 엄마들은 할머니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기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죠. 70이 넘은 나이에 동화책에 이름을 올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는 어떤 내용 쓰셨어요? 버럭 할아버지. 버럭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영감님. 그냥 급하게 성질 잘 내니까 버럭이라고 별명을 지어놨죠. 다 이렇게 책에가 다 우리 사는 것이 올려준구나 싶어서 웃었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 정호 할머니.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인지 아시죠? 네, 알죠. 네, 오늘 화장도 하고 이쁘시네. 별 말씀을.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몇 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친정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딸같이 이렇게 학부모 회장이라도 딸처럼 이렇게 여겨주고 친절히 해주니까 우리가 더구나 더 친하게 또 학교에 가서 모임이 되겠지. 동화책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함께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두원초등학교. 6명 할머니 작가님들이 총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 날. 김영자 할머니가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갯벌을 막으면서 달라져버린 고흥 바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영자의 바다. 시작하면 온통 바다 생물이 잔치를 돌립니다. 갯벌이 사라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안 막을 걸 막았지 않는가 그런 서운한 감이 있죠.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진 다음 작품은 여순 사건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김정임 할머니의 불타는 마을. 여순 사건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 뒤에서는 총을 투당투당 쏜디. 그러면 천하가리 그냥 뒤에서 쏘면 앞으로 그냥 막 나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밤이 돼. 얼른 쫓아내고 다 불질러 보려고 동네다가. 얼마나 무섭다고. 할머니들에겐 희로애락이 담긴 옛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아이들에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창구가 된 꼬부랑 책방. 차분하게 마음도 쑥풀고 눈물도 나오고 나대 그걸 볼게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 할머니들의 그 아픈 사연과 옛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이야기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작가와 학생들의 열혈 만남이 진행되던 시간, 학교 강당에선 특별한 행사 준비가 한창. 코로나로 늦춰야 했던 꼬부랑 책방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꼬부랑 책방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꼬부랑 책방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동화책을 내고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과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 할머님들 손주 덕분에 학교 방문도 해보고 학교 모임 학교 회의도 와보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항상 우리 손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선생님들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이라고, 실제로 우리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고, 특히나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저로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해 드릴게요. 또 미션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꺼내주신 할머니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낸 손자 손녀도, 책이 나오기까지 모든 순간 함께한 학부모회도 오늘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사랑합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학교에까지 와서 이런 책을 또 만들게 된 것도 너무 또 좋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본 적이 실은 없어서 만들면서 엄마의 마음도 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아이도 할머니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은 할머니 역사책이 된 것 같고, 아이들한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역사적 사실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서 이렇게 책을 냈지만 2탄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2탄으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동화책 한 권, 꼬부랑 책방.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손자, 손녀까지 3대의 마음을 끈끈하게 이어가는 이들의 다음 여정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막상 구입하기엔 부담되는 물건들,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이용해볼까 고민이라면 채널 고정, 공유 서비스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드립니다. 기계를 필요할 때 빌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도 참 좋고 사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구를 대여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이제 이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작게는 공구부터 크게는 농기계까지 뭐든지 빌려 쓰는 공유 서비스,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가정집이라면 공구 몇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 하지만 필요한 공구를 전부 다 구비해두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구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저희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시면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저희들이 확인 후 약 최대 일주일간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동 드릴부터 손탁화, 열쇠 스패너에 맞는 공구함까지 안 빌려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빌려본 사람은 없다는 공구 대여 서비스. 더욱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이용해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요. 네, 원래는 그 친구에게 드릴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본인도 주민센터에서 드릴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해서 저도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공구가 다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가격도 부담스럽고 이용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공구를 대여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 쓰는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 여러분도 이용해 보세요. 이번엔 농촌으로 갑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 밭 설거지에 파종 준비까지 뭐니 해도 농사는 장비가 필수. 하지만 계절별 용도별로 사용하는 농기계들이 제각각인데다 한 철만 쓰고 말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필요한 농기계가 다 있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농도라 불릴 만큼 농업 인구가 가장 많은 경북 지역 때문인지 이른 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농기계 구입 비용이 평균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년에 두세 번 사용하는 농기계를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쓰시면은 농가 경영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고령화되는 농촌 사회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농기계는 일손을 덜어주는 만능 일꾼.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경북 지역 농기계 임대 건수는 15만 5천여 건. 전년도와 비교해도 15%가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지 파쇄기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농사를 짓는데 겨울 동안 전지목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은 저렴하게 이제 이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장비를 사지 않고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농민들의 팍팍한 경제 사정을 생각해 때때로 임대 비용을 더 낮추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컸던 지난해엔 임대 비용을 기존보다 50% 절감해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민들 주름살 펴주는 농기계 임대, 이런 게 바로 착한 임대 아닐까요? 이렇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빌려 쓰는 물건들이 무궁무진. 유용한 정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득 드는 궁금증. 빌려 쓰는 물건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누리를 이용하시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물건을 시민들 누구나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누리.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PC, 태블릿, 모바일로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공공자원을 검색하여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공구, 농기계 등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회의 공간이나 체육시설, 주차장에 연구실험 장비까지 물건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점차 동참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빌릴 수 있는 물건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이나 물품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10개 시설 및 물품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등록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공공개방자원 공유통합 플랫폼.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생활을 위한 꿀팁 활용해보세요.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공구임대를, 지자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유 자원이라면 웹사이트 예약으로 편하게. 이제 뭐든지 사지 말고 알뜰하게 빌려 써보세요.